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 2,000명, 책임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8대2 비율로 합산한 후에 순위를 매겼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1차 컷오프 결과 발표 모습 잠시 보시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의거 예비 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 및 순위 등은 공표할 수가 없으므로 2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 이상 8분이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2차 컷오프 진출을 위한 8장의 티켓을 차지한 후보들 다시 한번 사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11명의 후보들 가운데 박진, 장기표 그리고 장성민 후보가 탈락을 했고요. 이로써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11명에서 8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이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모두들 누가 컷오프를 통과하고 탈락할지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짐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뭐 보면은 아마 일반 시청자들도 거의 대부분 아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성민 의원만 아마 저 안에서 세 사람 안에 탈락자 안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 아마 시청자들도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발표하지 않은 누가 과연 1등을 했고 어떻게 됐을까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발표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대충 이제 취재를 한 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위해 향한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당내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전체 결과는 신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8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고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6번의 TV 토론회를 거치고요. 그리고 다음 달 8일에 다시 4명으로 후보가 압축이 될 예정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1차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선두권을 다투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득표 결과겠죠. 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최근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보수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6.1%로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 어제 채널A 뉴스에 출연해서요. 경선 레이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이미 일주일 전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골든크로스는 지금 원래 추석 전후라고 봤는데 네. 한 추석 2주 전에 와버렸죠. MZ 세대들이 소신이 뚜렷합니다. 말을 얼머무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의견을 어디서나 당당히 표출하고 그게 이제 저하고 좀 맞아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자, 홍준표 후보는 들으신 것처럼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요, 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악재만 남아있다. 앞으로 제도약할 호재는 없다. 이런 이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 자,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캠프 쪽에 발을 담그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홍 후보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윤캠프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반대로 보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보여주실 게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쌓으신 이미지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의 경우에는 아직도 보여줄 게 많습니다. 정치 데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한 마당에 이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네.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저희 네. 예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레이스가 점점 더 전개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훨씬 더 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일단 선관위는 순위와 득표율 비공개로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캠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은 다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쪽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 여당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이번 1차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 네,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좀 비슷하게 득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 사주 사건으로 약간 지지율이 주춤하고 그 사이를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맹추격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 당내 여론조사에도 어떤 홍준표 후보의 상승률이 그대로 미쳤는지 네. 그거는 좀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히 양강을 지금 하고 아하. 있고 지금 이제 또 근데 갑자기 그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또 윤석열 후보 검찰 사주 사건에 또 이제 홍준표 후보와 그 캠프 측이 또 부딪히고 있죠. 또 이렇게 결합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그 경선에서 매우 두 후보 간에 네. 그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걸로 네. 재밌을 지금 것 같습니다. 김효은 대변인께서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이번에 경선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유캠프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이 이번 경선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떻게 분석합니까? 처음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당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제보 사주 의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특별하게 윤석열 후보에 관련한 관련성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2차, 3차 경선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된다면은 이 영향권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1차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 내부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1차 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2차, 3차 경선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잘 펼치겠다 이런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 굳히기냐 아니면 상승세를 탄 무야홍의 무서운 추격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다 말입니다. 자, 지금 분위기에서 지금 레이스에 대한 전망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하고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지금 이재명, 이낙연 명락대전이라고 네. 해가지고 아주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들이 많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못 받았어요. 네. 근데 그런데 반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점차 올라오면서 지금 여기서도 치열한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서 좀 국민들 관심사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차 지금 컷오프에서 일반 여론조사는 적어도 홍준표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긴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겼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워낙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후보가 신승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간에 그런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내부에 정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까지도 여러 가지 같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네. 심지어 역선택이라는 말로 우리 네. 국민까지도 다 같이 이제 참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합쳐지면은 앞으로 국민의힘 네. 내부 경선도 상당히 점차 흥미진진하게 네.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내부적으로 1차 컷오프의 이 득표율에 대해서 잠시 수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신승을 했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를 한 부분이고요. 이건 하종대 국장이 취재한 것을 근거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을 저희가 참고로 미리 밝혀드립니다. 자, 일단은 1차 이 컷오프 경선이 흥행을 민주당에 비해서는 흥행을 성공하지 못했다. 아까 잠깐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이제 6번의 토론회가 남아 있고요. 이 6번의 토론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참가를 해야만 하는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2차 때는 그러면 조금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8명이 앞으로 6번의 이제 토론회가 남아 있고 그게 10월 15일에 이제 2차 4명으로 줄여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11월 9일, 11월 5일에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리게 되는데 잠시만요. 10월 8일 날 4명으로 압축이 되죠? 10월 네네. 10월 8일입니다. 2차 네, 예. 컷오프. 그래서 4명으로 압축되고 마지막 11월 5일에 최종 후보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후보들 간에 토론회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정책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상호 검증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상호 검증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